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41회차 K리그 5경기 분석 및 성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쉽게도 추석 연휴가 벌써 끝나가네요. 경기 수도 일단은 K리그는 5경기로 좀 적고 오늘 경기가 있는 팀들이 있는데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일단 오늘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재까지의 경기력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입니다. 울산 대 광주의 경기고요. 울산은 이청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원두재가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희와 김태환은 경고 누적으로 주말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산이 어제 포항과의 경기에서 퇴장자가 있었음에도 일단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주말 경기에서는 대구에게 물론 원정이긴 했었지만 패배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주중 경기는 뭐 한 명의 퇴장자가 있어도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냈었죠. 전방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주말 경기 때는 좀 지쳐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긴 했지만 스쿼드 자체가 워낙에 좋고 오세훈이나 바코의 활약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바코는 이 경기가 안 풀릴 때도 이제 크랙의 역할을 굉장히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지금 울산에게 있어서 잘 맞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이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력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투이스가 좀 지쳐있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중 경기 때는 교체로 출전을 했었죠. 그런 주력에 대한 아쉬움으로 공간이 좀 많았었고 주말 경기 때는 이제 대구에게 그런 공간을 좀 많이 내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허율이나 엄은상, 엄지성의 이런 전방이 좋고요. 최근에 흐름도 나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뭐 결과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하나의 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지 넘치는 플레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사실 광주의 수비가 단단하지 않고 공격적으로도 역습이 좋기 때문에 울산의 느린 주력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쉽게 득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이길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경기겠죠. 하지만 이청용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이나 원주재나 김기희, 김태환 이런 선수들이 빠지는 부분이 아쉽지만 특히나 김태환이 없을 때 결국에는 서령우가 이제 사이드백으로 나올 텐데 김태환이 없을 때 그런 울산의 모습을 보면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 측면에서의 풀어나가는 플레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뭐 바쿠가 잘 해주겠지만 이청용까지 없는 상황이라서 이청용이 만약에 출전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김태환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측면에서의 창의성을 많이 불어넣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인천의 경기고요. 전북은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인천은 2연패를 하고 있지만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전북이 스쿼드가 좋지만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꾸역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스쿼드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경기력을 좀 보면 경기를 압도하는 경기보다는 오히려 좀 밀리는 경기가 의외로 많고 또는 비등한 경기가 많습니다. 스쿼드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기존의 전북은 경기가 안 풀리더라도 이 경기 자체는 좀 밀고 있는 상황이 많고 좀 공격을 주도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주말 경기 성남 상대로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일단 뭐 수비적으로 볼 때는 공간이 좀 많았고 제공권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천이 공격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상대팀이었던 성남이 최근에 수비가 불안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도 최근에 불안한 모습들이 많아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 불안한 수비와 함께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북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인천의 수비가 최근에 너무 불안하고 흐름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전북의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전북은 전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역승을 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단통승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일단 두 팀 다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엔 주말에 울산을 잡아내면서 세징야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고 또다시 대구의 역습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부상자가 많아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았었고 찬스도 굉장히 많이 내줬었죠. 수원FC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서울에게도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등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고 공격적으로도 뭐 수비는 원래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그것을 좀 상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양동현의 공백도 좀 있고 공격도 예전만큼 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다시 또 드러나고 있는 수원FC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최근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공격은 뭐 대구도 역습이 지난 경기 살아났었고 수원FC도 뭐 결정력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선제골이 넣는 팀이 좀 유리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대구의 수비에서의 공백이 부상자에 대한 공백들이 너무 좀 커 보이긴 해서 수원FC가 조금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팍에서의 대구는 분위기를 한번 타면 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전을 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 투픽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무승부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서 승무패로 일단은 초안에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투픽을 가신다면 저는 승패 쪽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서울의 경기고요. 수원은 할리가 결정 예정이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엔 차호연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 오늘 경기가 있습니다. 수원 삼성은 드디어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후 만나게 되는 상대가 서울과의 슈퍼매치고요. 일단 수원 삼성은 중원이 뭐 주중 경기도 그랬고 주말에서도 뭐 좋은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는 김건희의 공백이 있었지만 정상빈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하면서 득점을 또 만들어냈었고 지난 경기 수원 삼성이 크로스 공격과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서울도 주말 경기에서 승리를 했었죠. 조영욱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번 시즌 득점이 없다가 이 득점을 만들어내고 나서는 연속 득점을 하고 있죠. 수비에서는 여전히 좀 공간이 많고 불안한 부분들이 많지만 공격적으로는 역습에서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서울이 팔로세비치의 제로톱 형태로 나왔었는데 그만큼 최종방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서울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팔로세비치가 제로톱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 삼성도 주중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헨리가 없는 수비진을 봤었을 때 주중 경기에서도 헨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말 경기에서도 헨리가 있었죠. 근데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크로스 상황에서의 그런 제공권이 불안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이 팔로세비치의 제로톱이라면 제공권을 노리는 형태의 공격이 많지는 않아서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교체로라도 만약에 가브리엘이 나온다면 제공권이 나쁘지 않은 선수라서 저는 서울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한 경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까지 주중에 서울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팔로세비치가 제로톱으로 나올지 아니면 가브리엘이나 뭐 박중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그 경기를 보고 나서 최종까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뭐 경기력에서는 뭐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팀 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비에서의 모습을 봤었을 때 헨리가 없는 수비진은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생각은 이변으로 수원 삼성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성남 대 강원의 경기고요. 성남은 오늘 경기가 있고 강원은 2승 3패로 2연패 및 원정에서 4연패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성남은 주말 경기 인천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이변의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성남이 잘한 경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수비도 역시나 좀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경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 것처럼 수비에서의 느린 주력을 보여주면서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은 여전히 좀 많았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역습이나 빌드업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았지만 경기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졌었고요. 최근에 무승부가 없는 강원이고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좀 개인적으로 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K리그 경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서 단통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강원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 그리고 수비적으로 느린 주력을 봤을 때는 성남이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물리치의 역습에서의 모습이 나쁘지 않아서 성남 사이드 쪽으로 초안에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통으로 결정을 하자면 성남의 승보다는 공격적으로 더 나은 팀이 일단 원정팀인 강원이고 성남의 수비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승적보다는 무승부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말씀드렸듯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경기고 오늘 성남 경기까지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5경기에 대해서 주말 승무패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저는 이제 목요일 저녁,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승무패 41회차 최종픽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